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웹사이트들,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에 심각한 보안 구멍이 발견됐다는 사실을요? 바로 아파치 톰캣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도대체 톰캣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쓰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죠. 최근에 발견된 아주 치명적인 보안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이를 더 키운 경우부터 정말 사소한 기록이나 쓰레기 파일이 무서운 무기가 되는 사례까지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내 서버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서버 톰캣. 이게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네, 그럼요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또 편리하게 쓰는 서비스들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파치 톰캣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웹사이트에 보이지 않는 엔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뉴스를 보고 친구랑 메신저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톰캣이 뒤에서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모든 요청을 착착 처리해주고 있는 거죠. 워낙 많이 쓰여서 거의 인터넷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 만약 이 엔진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재밌죠? 벽을 고치려다 더 큰 구멍을 내다. 이게 바로 좋은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개발자들이 기존에 있던 작은 버그를 고쳤는데 세상에 그 과정에서 실수로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보안 구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런 걸 리그레션 버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이죠. 작은 구멍 하나 메우려다가 아예 벽 전체를 무너뜨릴 뻔한 거예요.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해커에게 서버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취약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공격자가 웹 주소, 그러니까 URL을 아주 살짝만 비틀어서 보내면요. 원래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게 막아놓은 서버의 비밀금고, 그러니까 /webinfo나 /metainfo 같은 폴더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정말 민감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악성 파일을 슬쩍 올려놓고 서버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가지 취약점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게 뭐 위험하겠어?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로 변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잉크 공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서버의 활동 기록, 즉 로그 파일에다가 몰래 명령어를 심어두는 수법이에요. 그럼 관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로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정말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공격자가 특수 문자가 담긴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그 기록이 로그 파일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기록 자체가 공격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 공격은 좀 특이하게도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라는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해요. 관리자가 서버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확인하려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로그 파일을 딱 열면 그 안에 숨어있던 악성 명령어가 저절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막 깨지거나 심지어는 클립보드에 복사해둔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취약점입니다. 이름하여 넘쳐 흐르는 쓰레기통. 이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서버 관리 문제가 어떻게 서버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비유가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주죠. 보통 파일 업로드가 실패하면 서버에 임시 파일,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가 남을 수 있거든요. 공격자는 바로 이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일부러 수많은 업로드 실패를 만들어서 서버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공격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파일 업로드를 시도하면서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삭제되지 않은 임시 파일들이 서버의 저장 공간에 계속 쌓이겠죠. 결국 디스크가 꽉 차서 서버 전체가 멈춰버리는 전형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즉 DOS 공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서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서버 관리자나 개발자분들은 지금 당장 주목해 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톰캣 버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온 버전 이상으로 즉시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보시면 패치가 여러 버전에 걸쳐서 나왔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톰캣 사건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교훈을 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써온 프로그램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버그를 고치려다가 더 큰 버그가 생기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봇이 공격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는 귀찮은 것,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필수인 겁니다. 오늘 내용처럼 흥미로운 보안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거나 다른 전문가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누리캡스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톰캣의 사례는요, 사실 수많은 소프트웨어 문제들 중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매일 믿고 쓰는 그 프로그램 뒤에는 과연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이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는 관심과 경계가 필요합니다.